안녕하세요. 문학의 민족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의 상자 속의 사나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을 상대하다 보면 자기의 주장이 정말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의 주장이 강할 경우 아이들은 역설적으로 조금 순종적이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마도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기가 싫어서였겠죠. 물론 더 성장하면 갈등이 더 부각되어서 집에서 큰 전쟁이 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유독 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의견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시죠.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왜 이렇게 세상이 내 생각하고 다른지 답답할 때 권해드릴 만한 책이 체호프의 상자 속의 사나이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안톤 체호프를 현대 단편소설의 완성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1880년대부터 죽기 전까지 단편소설을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장편소설이 대세이던 때에 오로지 단편소설을 써서 정착시킨 작가이기도 합니다. 상자 속의 사나이는 액자소설이라고 하여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교사 브루킨과 나이 지긋한 수의사 이반 이바니치가 시골 촌장집 헛간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상자 속의 사나이 벨리코프의 이야기를 화제로 올리게 됩니다. 어느 시골에 벨리코프라는 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상자 속의 사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을 상자 속에 집어넣듯 행동하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요. 우산은 우산집에, 시계는 시계집에, 그리고 외투를 입을 때도 외투깃을 바짝 세워 얼굴을 상자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치 상자 속에 꼭 끼워 맞추듯 넣어야만 했는데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신의 잣대를 요구하다 보니 그는 의무와 금지의 화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조심성과 소심함이 절정에 달했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할 텐데를 주문처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 벨리코프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활력이 사라지고 모두가 그의 상자 속에 있는 것처럼 경직되고 말았던 것이죠. 체호프는 벨리코프를 통하여 어떤 관습과 틀에 갇힌 사람들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말없는 강요와 억압이 되는 상황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벨리코프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자를 키웠고 그 자신도 결국은 그 상자의 무게에 눌려서 어떤 사건에 연루돼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벨리코프는 내내 세상을, 사람들을 자신의 상자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죽고 나서도 마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사람들은 각자의 상자를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모두들 그 상자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는 관습과 틀이고 그 안에 갇혀서 불통과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불행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을에서 각자 전부 자기 상자 안에 들어가서 견고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마을 전체가 경직이 되고 불통이 되고 단절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도 각자의 상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에도 상자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만난 비행사에게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양도 어린 왕자의 마음에 들지 않자 지친 비행사가 대충 상자를 그려서 줍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엄청 기뻐하죠. 그 상자 속에는 어린 왕자가 생각하는 양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구나 자신만의 상자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 상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는 자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견고해져서 세상을 그리고 타인을 자신의 상자에 넣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이죠.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의 상자를 더욱 크고 견고하게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 주장은 정당하고 내 경험만이 정의로우며 타인의 행동과 결정을 답답해하고 코치하기도 합니다. 매사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일, 타인의 결정을 통제하는 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많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아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30년 전에 체득한 경험으로 지금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또 모든 사람은 살아오는 동안 각자의 철학과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조주의적인 자세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관점과 지식과 철학이 자신에게는 옳지만 타인에게도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나와는 다른 각자의 상자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어른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식과 부모는 서로의 상자를 인정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도 부부도 그래야겠죠? 안톤 체호프의 상자 속의 사나이를 통하여 내 상자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시고 내게 상자가 있듯이 타인에게도 상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청년들의 상자는 우리보다 훨씬 빛나고 창의적이며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라떼로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문학의 민족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할 여러 문제들을 책과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